저 토론회를 보시기 전에 일단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는 언론 자유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언론 자유지수가 130개국 중에서 세계 42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상위 그룹에 속할 수가 있는데, 그 반대로 언론 신뢰도는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 40개국 중에 그 언론 신뢰도를 따졌을 때 저희 나라가 40개국 중에 꼴찌를 4년 연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이 자유는 있되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무가 없이 병폐가 되는 게 사이비 언론입니다. 조중동이라는 어떤 거의 초공룡급 메이저 언론들이 1년에 몇백억씩 지원비를 받으면서 검증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론사 사주는 대통령도 본인들이 만든다고 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그 병폐가 더한데 행정력이 거의 마비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10%부터 많이 떨어지면 한 30%의 어떤 행정이나 정책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민들한테 올바른 정책을 피기가 어려워지고 그 폐해는 시민들이 결국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 출입 기자 중 기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기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경기도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필력이나 정론 지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고를 따내는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가장 대우를 받는 데입니다. 경기도청만이 아니라 서울시청도 그렇고 하다못해 청와대 춘추관도 그렇습니다. 국회도요. 이제 기사를 생산하지 못하는 기자가 대부분이란 얘기고요. 기자는 한 번을 쓰면 기록할 기자에 놈자자. 기사를 쓰는 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 먹어도 됩니다. 이건. 근데 못 쓴다는 얘기예요, 기자들. 언론사가 지금 일정한 급여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거의 다가 프리랜서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베이트죠, 광고. 그러니까 리베이트라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속이 되거나 큰 문제만 안 일으키고 광고 매출을 올리면 윈윈이 되는 거죠. 그 중간에 폐해는 그 자치단체와 결국은 시민이나 도민이나 국민한테 돌아가지만 그건 안중에도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중에 구조는 이렇다 치더라도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사주가 그 리베이트를 또 제때 지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의 노령화가 되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저도 나이가 꽤 됐는데 경기도청 출입을 제가 한 3년 했는데 제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린애 취급은 아니라도 80이 넘으신 분이 한 15, 20% 됩니다. 80이 넘으신 분이요. 집행일을 짓고 오세요. 특정 어느 분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은 기사 판단력이나 분별력 같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자리 존재로 인한 최소한의 광고비 확보가 목적이죠. 근데 그걸 인정해주는 지자체, 시나 도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더욱 심각한 건 사주도 마찬가지고 기자도 그렇고 이 기자의 어떤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공갈 협박이라든가 금품 수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교라고 그럽니다. 구속이 됐다가 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있던 기자단에 다시 소속해서 그 기자단을 또 다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떳떳해요. 그게 어떻게 기자입니까? 어떤 직업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또 운전을 하시다 오신 분도 있고 또 경비원을 하시다. 그러니까 조폭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유명한, 그러니까 영향력이 센 노령, 그러니까 고참 기자를 보디가드 역할. 그 기자 세계는 들어가 보면은 되게 알력이 심합니다. 보디가드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보디가드 하다가 또 기자를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속에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밥을 먹었으니까
저는 그런 해당자는 아니지만 방관자였다고 봅니다. 저도 유일하게 그러니까 도청 기자실에서 제가 거의 유일하게 혼자 기사를 썼어요. 그러다가 왕따 당하고 극기하는 싸움을 하고 나왔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예.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 일반인 그 시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저급한 사람한테 지배를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감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신문사들 중에 포털이라는 네이버나 다음이라는 그런 그 등재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 공부 담당관들이 등재에 대해 점수를 더 주겠다 말한 부분, 한편으로는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왜 고생해서 취재하는 걸 포털에 갖다 바치고 도와주십시오. 당신들이 있어야 우리가 평가를 더 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비참한 현실. 시청, 경찰서, 의회 등등 신문을 쭉 뿌리지만 가보면은 아침에 뿌린 신문 펼쳐보지도 않고 저녁에 그대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렇게까지만 놓고 본다면 지방일간지의 미래는 벼랑입니다. 하지만 순찰자가 도는 것만으로도 범죄는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그 경영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이라든가 지면의 내용을 쭉 보면 기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자가 주간 업무표를 보고 주간 행사표를 보고 각 기관단체 모든 홈페이지를 싹 뒤져서 매일마다 월요일 날 주간 취재 계획표를 짜서 하루 10시간씩 꼬박꼬박 뛴다면 금방 그 기자는요, 그 지역에서 큰 기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영역과 정보 수집과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서울대학, 연대, 고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골의 중학교를 나왔더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지방일간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일간지, 지역일간지 좀 도둑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그 와중에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는 언론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리, 그 사입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주 작은 구멍가게라든가 수준에 그치는 작은 미미한 동네 지역 언론사들은 이런 사회비지조차 못합니다. 진정한 큰 도둑은 그 많은 장비, 그 많은 인력, 그 많은 예산 가지고 누가 쏟아내는 뉴스를 보면 프리랜서 서너 명이면 충분히 가능한 뉴스를 가지고 방송 채널을 정하고 있는 오히려 중앙지, 감히 종편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큰 도둑이라고 할 거 없지만 그런 분들이 제발 좀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건전한 여론 형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진정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짜고 매운 음식을 요구하면 주방장은 짜고 매운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극성 있는 거, 그리고 관심을 끌만한 거, 선정적인 거, 퇴폐적인 걸 요구하다 보니까 평범한 기사는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지방일간지 현실입니다. 저 역시 그런 이 폐단의 침묵의 공범자입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은 모든 기자들 중에 과연 소신대로 철학 가지고 정말 자기 표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기자가 얼마나 될까요? 써서 올리면 편집국장에 잘리고 사주에 잘리고 하다 안 되니까 스스로 인터넷 뉴스라도 개발해서 표현의 자유 써봐야 먹히지도 않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익이냐 공익이냐에 따라서 공익에 치중한다면 비록 나하고 코드 안 맞더라도 관광소에서부터 먼저 그런 기사를 인정해주고 그 지적에 감사하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의 행정을 알려야 되고요. 그 알리는 과정을 통해서 행정을 발전시키거나 목표하는 바를 이룩해야 됩니다. 또 언론인들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입장을 이해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서원 시절에는 흔히 공보실장 그래가지고 그 외부에 나타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시청, 군청을 알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민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홍보실, 또 최근에 아까도 이제 뵌 그 대변인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행정을 알리고 언론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간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언론인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제 자신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보가 경쟁력이고 나의 업무 영역인데 언론이 일단 취재를 하면 불편해집니다.
왜 내 업무에 대해서 자꾸 좀 끼어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취재할 때 공무원에게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사가 나왔을 때 행간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5단 기사가 나가서 그것이 잘못 보도되었을 때 정정 보도나 또는 반론 보도를 해도 그것은 아주 작은 활자, 신문이나 인터넷 구석에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의 그런 보도는 권력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적 기능이다. 그런 생각을 가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 칼은 칼집 속에 있을 때 칼이고 권이지 뽑는 순간에는 마치 벌의 침처럼 한 번 쓰면 그 벌이 죽는 겁니다. 선진국 예를 보면 그 훌륭한 기자일수록에 이 기사가 국가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아끼는 그런 기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사이비 언론과 정치인은 짝짝꿍이 된 공생관계입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당선되는데 언론이 나를 위한 홍보 기사 이건 필요하고 내가 비난받는 기사는 나오면 내가 선거에 떨어지고 결과의 보답은 내가 국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때 기관에 선거에 승리해가지고 내가 권한을 행사할 때 주인 없는 곳간의 돈, 나라 돈은 이제 보조금 같은 형식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이런 거를 노리는 게 이제 서로 있고 그다음에 기업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비판 기사가 난다 하면은 그 밑에 실무 담당자는 어떻게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해명 반박 기사를 내달라고도 하고 사정도 하고 광고도 기사도 빼달라고 합니다만 그때는 기업이나 공무원도 을입니다. 언론이 갑이고 2012년에 전주 차장 검사를 할 때인데 그 어느 기업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고 하나 내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광고 없는 광고비를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광고를 하면은 광고가 나야지 돈을 주지. 근데 현실은 한 기업이 이렇게 어느 언론사에 광고를 했다가는 나머지 언론사가 왜 우리 안 주냐? 안 주면은 디스하는 나쁜 기사를 자꾸 쏟아내니까 결국은 광고비는 드릴 테니까 제발 광고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방의 현실이고 이게 그동안에 이제 쭉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또 언론에 대한 수사는 잘 안 합니다. 그거는 했다가는 자기 출세길을 스스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지가 검사장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거에서는 언론만 못합니다. 공무원들이라는 거는 지가 스스로 홍보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제가 부장검사를 할 때 봤더니만 월급을 300만 원이 넘는 그 당시 300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돈을 한 푼도 안 준 게 이튿날 지대로 그 월급을 다 환수했기 때문에 한 푼도 안 주고 그 사람들 먹고 살라 그다음에 영업을 떼어라 하면은 결국은 민폐는 누구한테 가냐? 지역 주민들한테 가게 있습니다. 그 사이비 기자보다는 그런 우리 하이에나 굶겨서 내보내던 그런 사주가 더 문제가 있지 않냐? 광고비를 이제 많이 요구하는데 제가 어느 지역에서 근무할 때 한번 보니까 인구 3만 정도 되는 조그만 군하고 인구가 6, 70만 되는 시하고 광고비가 연간 광고비 지출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 기사에 대한 사례인데 모 학교도 저는 이거는 극히 이례적이 가지고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느 학교가 주기적으로 홍보 기사를 써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아예 공식적으로 계약까지 맺어서
언론사에다가 사례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제 특정 후보들을 전부 다 자기 좋게 써달라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광고 사례 좀 받고 있고, 심지어는 여론조사 순위를 조작해서 우리가 여론조사했더니 당신이 1등이다. 사실은 1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이제 그렇게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기자들이 가서 뭐 돈 안 주면은 기사 쓰네 많이 해서 이제 흔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갈취 범죄, 뭐 이런 정도의 그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근데 형사적으로 저희가 처벌하는 거는 그거는 최상의 방법도 아니고 또 가장 적절한 방법도 아닙니다. 결국은 언론 스스로의 자정이 이루어져서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 한다면은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데서 남의 이름, 그게 뭐 실제 그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장명에서 아무개 기자라는 이름으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갖다가 그대로 편집해서 자기네가 취재해서 쓴 것처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새롭게 접근해야지만 이 사이비 언론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겠나. 경기도에도 한 2,100개의 경기도 간행물이 등록이 됐습니다. 한 도에 출입하는 언론 매체가 574개가 돼서 574명, 600명이라는 기자들이 의회와 도청을 출입을 하면서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일부 동사무소 가거나 시청에 가면은 동사무소에는 한 10개 신문이 매일 와 있고요. 시청 과장 책상 앞에는 한 15개에서 20개가 있고, 도청 과장에는 많으면 30개에서, 아니 적으면 30개에서 50개의 신문이 매일 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신문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신문사를 하거나 뭐 등록을 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거의 자유업입니다. 내가 신문사 내겠다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윤정기가 있어야 되고 법인이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1인도 뭐 인터넷 신문도 할 수 있고 또 아주 신문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뭐 조금 언론을 위해서 조금 제약을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합니다. 언론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려면은 언론 탄압한다. 미국보다 더 많은 신문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좀 그런 것은 정말 안 되지 않냐. 언론의 피해가 과연 누구냐? 국민들의 피해입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언론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언론을 키워주자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수원에 그 조례가 있습니다. 언론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수원시 지역 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언론사를 활동하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고시나 공고, 시정에 대한 홍보 사업 또는 시정 홍보물 가량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통해서 언론을 지원해 주시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사항이 있습니다.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위법한 활동을 해 가지고 근거의 사항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안 되면은 그 기자한테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이런 식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언론을 우리가 구별해 가지고 정말 잘 되는 언론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가지고 그 행복이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례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눈을 보고 어떤 정책이가 어떤 것인 걸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언론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는 참 의미 있고 정말 용감 있는 토론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일을 하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누가 언론의 발전을 무엇 때문에 막고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언론의 발전을 독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왜 기울어져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언론인 또는 언론 전체를 탓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된 언론을 바라보지 않고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보고만 있었던 태도를 자책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언론의 발전을 위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언론인은 스스로 언론계의 노동력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언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내버려둔 것에 대하여 꼭 타협이 가능했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지금도 불가능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고도화된 인지를 소유한 언론인이 되어야 언론다움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공정해야 하고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론다움을 위해서는 언론인을 채용하는 것 이상으로 언론인으로 길러지도록 하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인은 깊이 있는 정신활동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역량이 필요합니다. 언론인은 혁명 노동자가 아닌 인지 노동자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내려면 정신과 결정이 더 고도화되어야 하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 사회를 왜곡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루어주는 언론인으로서의 인지 동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방적 차원의 정신건강 관련 일을 하는 제 소견으로는 언론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순수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보다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가짜 뉴스로부터의 어떤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나 또 이들을 어떻게 이런 데에서 구해내야 되는지, 맹자님은 뭐 누구나 훌륭하다 또 칭찬해주는 사람은 사회비군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스맨의 어떤 부합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게 옳다라고만 이야기한다라는 건 자기보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뭐 좀 충성을 하거나 또 그런 믿음 있는 척을 하거나 누구보다 깨끗한 척을 하거나, 그러니 뭐 욕도 할 수 없고 뭐 칭찬을 하다 보니 그런 말을 잘해서 생기는 사람들은 그런 정의가 아닌 것을 마치 정의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사이비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이비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또 안정이 안 되는 어떤 생활을 갖다 보니 어떤 특정인이나 지자체 등의 뭐 애완견의 노릇을 하지 않나. 또 그런 사주들의 언론은 사주들은 또 그런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할 때, 이분들은 사업을 뭐 대부분 하시는 지역 유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런 사업의 방패쯤, 그냥 그런 사업을 하는 방패로 그냥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정치용이나 또 다른 사업의 발판의 어떤 일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죠. 젊은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남길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모든 이 아이들한테는 당기면 그냥 변합니다. 바로 그릇이 세모의 그릇이면 세모의 형태로 변하고, 네모의 형태면 또 네모의 형태로 다시 또 변화합니다. 청소년들 또 어른들을 모방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이게 돈을 버는 하나의 수단으로 또 언론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클릭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이런 언론의 행위에 뭐 이렇게 사이드에 있다 보면 많은 어떤 부수적으로 마치 게임을 하듯이 뭐 이렇게 접하는 이런 친구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뉴스가 가짜임을 간파를 하면은 이러한 청소년들은 그런 기성세대와 친해질 수도 없고 다 오로지 모두 불신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회색을 띠는 모습보다는 흑인지 백인지가 좀 더 명쾌하게 좀 나와줘야 되겠고요. 보증동만 문제가 있는 줄 알다가 오늘 그 지방 언론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걸 좀 깊이 있게 듣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 김동쇼 대기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지방 언론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를 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급을 주지 않는 사주, 예. 그리고 이제 언론 등록할 때 그냥 등록제, 예. 그래서 언론사를 만드는 일이 너무 쉽다. 예. 그리고 뭐 또 문어발식으로 막 하고. 네, 그래요. 예. 고령화 이런 문제를 다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으면 예.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뭐 제도적인 방법이나 예.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안 중에 하나가 주최 측에서 했던 출입 기자의 어떤 그 자격이나 조건을 까다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이비 언론 쪽에서 보면 조건이 까다롭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어떤 모방 카피나 가짜 뉴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드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그 현실적인 대안적인 방법이고요. 이 대안을 그러니까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단단하게 각오를 먹어야 될 게 지자체 언론 담당자들과 도의 그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그 의원들입니다. 예, 두 부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려운데 그 두 부서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죠. 거기에서 정말 그 이 심각성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집행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강도만 약해지거나 어떤 파장이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기자분들이 영업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예, 사실은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직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자분들끼리의 견제 장치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기자들 간의 견제 장치요. 네, 그래서 예. 뭐 진짜 정론 집필을 하시고 열심히 취재하시는 기자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뭐 기사를 가지고 뭐 협박을 하거나 뭐 예.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훨씬 더 많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기자분들 사이에 그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도 처음 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출입 등록을 내시면서 참관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거의 때 쓰다시피 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저희의 기준이 나름대로 있다 설명을 드리면 그럼 뭐 이제 뭐 나쁜 기사를 쓰시겠다 협박도 예.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기자분 어떤 분이 예. 정말 기자인지 예. 아니면 어떤 분은 기자를 하시면서 다른 사업도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럼 그 기자분들 사이에 서로의 그런 견제 장치들이 정말 기자가 어떤 분들이 정식 기자라고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와서 그 출입 어떤 연수도 안 됐는데 뭐 광고 달라고 그러고 또 줬을 경우에는 또 벌떼같이 일어나서 뭐 한 군데를 줬더니 한 100군데가 와서 또 때를 쓰고, 그건 거의 이제 고문이죠. 택시 운전을 해도 운전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폐해가 심한 기자 교육이 없다는 게 뭐 그걸 뭐 신문 방송학과나 뭐 언론학과 국문학과 이런 출신이 아니라 정말 그 기자 그 어떤 자격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시험 제도, 공식적인 제도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기자단 자체에서 기자들끼리 어떤 견제를 하고 자정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니다. 프리랜서 개념이 무엇인지는 아나요? 자유롭게 기사를 쓰되 회사 규정이라는 그 일과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고 직원도 아니고요, 예, 근로자도 아니고 용역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급여를 주고 기자증을 주고 대외적으로 우리 언론사에 직원임을 나타내는 것을 한다면은 프리랜서는 없다. 저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급여 형식으로 제대로 줘야 되는 근로자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은 처벌 불허하면은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나 월급 안 줬어도 좋습니다. 그냥 처벌 원치 않습니다 하면 처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급여 안 주는 급여 못 받는 그런 계약을 한 기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